안녕하십니까. 그럼 10장 마음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마음 시스템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마음 어떤 뇌세포들이 일종의 일정한 마음의 상태를 담당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모듈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시스템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위, 또 불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위, 또 사회성을 담당하는 내부위, 또 여러 가지 애착관계를 담당하는 내부위, 뭐 이런 것들이 제각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니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성에 따라 행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우리가 종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정념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내부인은 전두엽, 두정엽, 또 후두엽, 이제 측두엽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편도, 불안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성, 뭐 기억, 뭐 이런 걸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단락은 채식 시기와 내분비의 관계, 또 호흡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심리, 호흡과 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육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차이가 호르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피터와 어니스트라는 사람들이 11명을 2주간 채식 시기를 한 다음에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랬더니 비채식인이 553 나노그램 퍼 100ml인 반면에 채식인은 373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면은 비채식인, 육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졌는데 채식인은 이런 점선의 모양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과잉, 성욕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대머리. 그래서 지금 이제 성범죄자들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재범자들, 그러니까 추록하고 나서 그 다음날 표적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벽에. 표적을 찾아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르몬 요법을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화학적 거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이러한 이제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한다거나 해서 이런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이제 몇백만 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콩밥을 먹이면 많이 좋아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콩밥을 많이 안 먹이나 봐요. 콩밥도 먹이고. 옛날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이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콩만큼 정말 신비한 음식이 없어요, 정말. 콩은 철분도 많죠, 칼슘도 많죠, 또 여성 호르몬도 풍부하죠, 단백질도 풍부하죠, 또 지방도 오메가3하고 6가 1대3으로 딱 맞죠? 놀라운 이제, 그리고 섬유소도 풍부하죠? 놀라운 이제, 근데, 예,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용성이라서, 혈액은 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속을 이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지용성이 혈액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이 수용성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들 중에 이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섹스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는데, SHBG라는 게 있는데, 인체 내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거의 98%, 95%가 결합돼서 이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적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높거나 그러면 이게 해리 상태가 많이 돼요. 프리 상태로 돼요. 그런데 육식을 많이 섭취하면 프리 상태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은 비채식 그룹이 3.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채식에는 25.2%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SHBG가 채식 고기를 먹는 사람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채식을 하면 이 양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성호르몬이 조절된다는 이야기죠. 그림에 그리면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제 바인딩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거든요, 아무데나. 그런데 이제 E2는 이제 에스트라디올을 말하는데 에스트라디올 같은 것들은 이런 바인딩 호르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SHBG와 결합을 해서 프리 상태로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 단백질 이름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SHBG나 알부민과 결합한 95% 내지 98%는 결합한 상태에서 프리 상태로 되는 거 한 2% 정도밖에 없는데 고기를 먹으면 이 SHBG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녀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유리라는 건 이제 결합되지 않은 프리 상태의 테스토스테론하고 유리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채식을 하지 않는 그룹이 8.2%, 6.8% 감소가 됐는데 채식 그룹은 28%, 23%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프리 상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량도 육식을 섭취하면 많아지지만 또 프리 상태도 많아지니까 인체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채식 시기와 비채식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채식은 18.3% 감소했는데 비채식은 6.4% 감소하고 또 유리 테스토스테론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건 28% 감소했는데 8.2% 감소하고 에스트라디올도 23% 감소했는데 6.8% 감소하고 P-밸류 유의도는 0.05 이하가 전부 다 0.05 이하라서 유예요. 우연히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 현상과 관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코티졸 같은 수치가 높아지면은 중독과 우울증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코티졸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중독자는 질환이 없는 게 87%, 니코틴 중독자가 77, 알코올 69, 마약 중독자가 52%. 이렇게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 비중독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중독자는 질환이 없음이 87인데 이제 혼자된 걱정이 6.2%인데 니코틴 중독자는 10.2%, 알코올 중독자는 9.9%, 마약 중독자는 16.3%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중독자들은. 또 일반적 걱정도 정상인은 2.4%인데 니코틴 중독자는 4.1%, 알코올 중독자는 5.4%, 마약 중독자는 7.3% 증가하죠. 우울증도 1.2%, 3.7%, 니코틴 중독자 3.7%, 알코올이 7.3%, 마약 중독자가 9.1%. 공포증도 정상인은 0.8%인데 니코틴 중독자는 1.5%,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1.0, 마약 중독자는 5.4, 거의 7배, 6배, 7배 증가를 하네요. 공황장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메커니즘은 HPA 측에서 코티졸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걱정과 우울증이 많아지고 얘들은 중독, 음주나 아니면 니코틴 행위로 이어지고 이 행위는 다시 코티졸 수치를 높이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죠. 또 걱정이 많아지면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고요.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음주 행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환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작용을 하니까 치료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코티졸 수치를 낮추면 걱정 우울증이 줄어들고 또 음주 행위도 줄어들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일단 채식과 코티졸 감소를 보면 비채식일 때 코티졸 수치가 이건데 고단백일 때는 약간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채식을 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 다시 채식을 안 하니까 다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또 식물성 호르몬,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을 섭취를 하면은 기준이 코티졸이 495였는데 킬로그램당 1g을 섭취를 하게 되면 446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또 킬로그램당 2g을 먹으면 410으로 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채식인들은 코티졸 수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도 낮을 건가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재림기호 사망 건강식품 구매자 연구, 재림건강연구, 하이델베르크 연구, 옥스퍼드 연구, 그러니까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되겠죠. 각각 시기가 다른 5개 연구를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봤더니 이거 제가 종합을 한 건데 해보니까 비채식인이 재림교 사망률 연구에서는 7.2%였는데 채식인은 2.9%예요. 절반이죠? 음주도 2.0인데 0.7이에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또 건강식품 구매자도 30.6, 비채식인은 30.6이었는데 채식인은 20.1로 거의 50% 줄었죠. 재림건강 연구에서는 각각 이제 종류가 다른 연구예요. 시기가 다른. 비채식인이 흡연이 8.5%였는데 채식인은 0.2. 재림교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이델베르크 연구에서는 독일에서는 9.9였는데 채식인은 4.2.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흡연도 줄고 알코올 섭취도 줄어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티졸 수치가 음주 행위에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용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성도 비교를 해보면 채식인에 비해서 비채식인이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거의 2배 내지 3배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채식을 몇 년을 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주일간 완전 채식을 한 여학생의 사례가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단백질량은 7.6, 7.6 전후로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근데 중성지질이 98에서 44, 중성지방이 55%가 감소했어요. 또 혈당은 76에서 78로 오히려 2% 증가해서 공복 시에 혈당 조절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걸 나왔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145에서 107로 26%가 감소했어요. 또 HDL은 고밀도 지단백이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2에서 53, 1% 거의 차이가 없고요.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5에서 57, 32%가 감소했어요. 근데 코티졸은 9.3에서 8.5로 9% 감소했고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는 0.58에서 0.31, 47%가 감소했어요. ACTH, 코티졸 위에 있는 호르몬인데 22.8에서 15.1, 34% 감소했고요. 특이한 게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이 0.07에서 3.15로 4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먹는 약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을 촉진시키는 약 신문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채식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이 이 여학생은 21살 정도였는데 4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44배가 증가했다는 거. 44%가 아니라. 네, 이 수치가 믿어지지가 않죠. 그냥 원래 너무 낮았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10대 때 저 성장 호르몬이 그 농도가 어느 정도면 정상이라고 하나요? 범위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아직 못했고요. 어쨌든 이 여학생은 키가 아주 작은 여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보다 약간 낮은 편 정도였고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21살이지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은 대사증후군이 높아져요. 대사증후군 아시죠? 대사증후군 모르세요? 당뇨, 그 다음에 비만, 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대사증후군, 인체 대사가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변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여성 호르몬 성장이 다 끝난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그러면 인체 대사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호르몬도 단순하게 여성의 성징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에요. 인체 전반적인 뼈나 아니면은 피부 지방이라든지 지질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기원은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의 그 기원은 여성 호르몬 연관 수용체고요. 걔들은 처음에 식물의 지질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인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예요. 5가지 다.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PPT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IQ 문제인데요.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Q는 이제 처음 이제 개발된 계기가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중교육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족들만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인권 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IQ를 이제 개발을 어떤 심리학자에게 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한 게 뭐 이제 앉았다 일어나라, 또 손 졌다 펴봐라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필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게 모든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연령대의 평균을 1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IQ가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중심이 가장 많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종을 엎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이 된 걸 이제 정규분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표준 편차, 15가 1표준 편차인데 85와 115 사이가 전체의 68%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IQ 분포도가.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중에서 85 이상, 115 이하가 68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115 이상인 거는 여기서 13%, 15% 그러니까 15명, 115 이상은 100명 중에 상위 15명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IQ 검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1980년도에 드와이라는 이제 연구가가 그 당시에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은 영양 결핍인 애들이 IQ가 낮다. 인도 애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막 이제 채식 붐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와이어가 걱정을 했겠죠. 틀림없이 채식하는 어린애들은 부모가 채식을 하면 자기 자식들도 채식을 시킬 텐데 IQ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예상과 달리 비채식인 어린이가 99였다면 평균으로 유란 채식, 우유나 계란을 먹는 채식은 111이었어요. 완전 채식을 하는 어린이는 119였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완전 채식을 하는 어린이는 IQ가 무려 20이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면은 상위 15% 이상이에요. 네, 거의 상위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애들을 채식을 시키면 상위 10%로 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채식하는 어린이는 보통 어린이보다 1살 정도 지능 발달이 앞서 나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단백질이 13%, 지질이 28%, 탄수화물이 64%, 칼슘과 철이 약간 부족한 걸 제외하고는 저 모든 영양소가 만족스럽다. 단 이제 비타민 D와 비타민 B12는 완전 채식 어린이가 조금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영양 권장량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양 권장량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위 98%를 상위 97.5%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영양 권장량보다. 보통 평균은 영양 권장량의 25 내지 30%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채식 어린이가 아주 적절한 영양 상태였다. 과잉이 아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는데, 채식 부모들은 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똑같은 교육 수준에 비해서 수입이 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획작이 공명장치 같은 게 일반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울 뉴런이라는 게 밝혀지게 됐는데, 거울 뉴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보면 내 뇌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제 축구나 뭐 야구 이런 걸 관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거울처럼 뇌세포가 이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이 된 건 1991년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이제 실험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원숭이 뇌에는 이제 전극들이 이제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뇌파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처럼 원숭이는 이제 특별하게 맞춰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뇌파가 막 뛰더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관련된 뇌 부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하고, 이 연구진이 신기하니까 3년간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이제 거울 뉴런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공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당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 사람의 의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뇌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미러 뉴런과 관련된 뇌 부위가 이 부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등 쪽 운동령, 아래 두정 소엽, 뭐 상부 특두골 뇌구,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뇌부인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 채식인, 비채식인, 채식인, 완전 채식인을 가지고 이제 그 NMR 그 들어가 보셨어요? 커다란 이제 깡통같이 생긴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울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추면은 거울로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깡통 안에 들여보낸 다음에 이 거울로 이렇게 뭘 반사시켰냐면 이 사람과 동물이 고통받는 장면들을 각각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채식인과 채식인, 완전 채식인이 어떻게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이제 봤죠. 그랬더니 비채식인은 불안, 공포, 자기 보호와 관련된 편도가 활발해진 반면에 채식인들은 공감 뇌 부위가 거울 뉴런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움직였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완전 채식인은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보다 동물들이 고통받을 때 더 활발하게 뇌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동물 보호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뇌 부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아요. 예. 예? 딱 끝났어요.